CCTV엔 범인이 폭탄을 들고 현재로선 실마리가 너밖에 없거든. 상우 선배하고 나 설마 의심해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맛본다.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3회 츤데레 백사연, 홍희주 위에 나섰다. 아내 인정. 협박범을 잡기 위해 추적하던 중 폭탄 테러를 당한 백사연. CCTV엔 범인이 폭탄을 들고 사원을 농락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 내가 정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응답을 해줘야죠. 날 드러내지 않고도 그놈 엿먹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 위험할 뻔한 상황에 백사원은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을 보였다. 그 와중에 희주가 안전기가 했단 문자 확인하고 조금은 안심하는 츤데레 남편. 다음날 사원이 외박을 하고 뉴스를 통해 폭탄 테러를 당한 걸 안희주는 경악한다. 자신은 방화범이 아닌데 협박 중에 방화죄까지 뒤집어 써버렸으니 흐트러진 모습으로 귀가한 사원은 놀란 희주를 몰아세우기 시작한다. 요즘 이해 안 가는 일투성이야. 내가 모르는 홍희주는 있을 리 없는데 현재로선 실마리가 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협조해.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뒤늦게 협박범이 말한 홍희주 허벅지에 있는 특이한 점을 확인하려 하고 희주는 상황이 많이 꼬일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주님 안기로 방에 데려가는 사원에게 수첩으로 다쳤냐 물으며 시간을 버는 희주. 사원은 질문은 자신이 한다며 기어코 다리를 확인하려 하고 잠시 멈칫하는 사이 희주는 밀치며 자신도 피해자란다. 납치당한 건 자신이고 그놈 때문에 다친 건 사원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에 사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 되물으며 확인하지 않고 물러섰다. 희주의 폰이 해킹당했을까봐 살펴보던 사원은 희주가 상우와 약속을 잡은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일부러 후배 나유리와의 약속을 핑계로 우연을 가장해 그곳을 찾아간다. 희주는 사원이 아는 척하지 않길 바랬는데 굳이 아는 척을 해서 넷이 같이 앉게 된. 그리고 평소에 사원답지 않게 상우를 경계하며 호구조사를 한다. 상우 선배하고 나 설마 의심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원의 폰을 본다더니 염탐한 거냐며 희주는 기분 나쁜 티를 내는데 그렇게 잘 알아? 나한텐 내 주변에 갑자기 나타난 잡놈일 뿐이야. 그리고 저놈을 그렇게 잘 알면 나는 나에 대해선 얼마나 알아? 우리가 알고 지낸 지 20년쯤 됐나? 홍희주 날 잘 알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나도 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덮쳐온 그림자. 납치범은 또 희주의 차를 해킹해 납치당하던 순간을 일깨워주고 전화를 하란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다시 안 하려 했지만 또 사원에게 전화를 하고 희주는 20억 5이혼 택하라는데 어차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잖아. 그렇게 둘 바에야 차라리 버리란 말이야. 넌 그 말이 어떻게 들리나 전혀 모르나 본데 당신 협박이 꼭 누구를 위한 협박처럼 느껴져서 말입니다. 너 홍희주랑 무슨 관계야? 난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미친놈한테 내가 희주를 내놓을 것 같습니까? 난 그 애를 내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놓지 못한다는 사원의 의외의 답에 당황하는 사이 사원은 희주가 기다리는 게 있다며 끊어버렸다. 난 너랑 이혼 안 한다. 추문이든 루머든 내 이름 지저분해지는 꼴은 용납 못해.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귀가한 사원은 희주가 흔들릴만 하면 또 날선 말로 도루마무 시키는. 그래도 이번엔 이전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남보다 못한 사이인 거 맞아. 근데 그게 난 싫어. 그놈 말이 사실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네 말이 틀렸는데? 너 따위가 우리에 대해 뭘 알아 그렇게 만들 거야? 누우라고 안 잡아먹으니까. 갑방 쓰던 중에 희주의 방에 가서 냅다 누워버리는 사원. 스스로 덮칠까봐 걱정되냔 말에 긁힌 희주는 그냥 옆에 누워버린다. 등 돌리지 마. 옆 사람한테 무슨 매너야. 집도 안전하지 않다 싶지만 오늘 밤은 안심하고자. 그리고 납치당할 때 있었던 일은 나쁜 꿈 꿨다고 생각해. 그때 들었던 말도 다 잊어. 사실 희주가 말을 못하는 건 병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었는데 어릴 적 사고를 당한 후 회장님 딸은 귀가 멀고 아들은 죽었는데 희주만 멀쩡하면 안 된다며 엄마가 평생 입을 다물라 했었다. 우린 회장님이 불쌍하게 여겨야 살 수 있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희주는 그날의 악몽을 꾼다. 한편 납치범은 희주의 약점인 아빠에게 접근해 희주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자신들과 목표가 같은 듯하니 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사원을 협박을 하라고. 중간에 이탈은 없어.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뽑은 생리들을 보여줬고 희주는 이제 하기 싫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사원에게 계속 협박 전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빠 근처에서 생리들이 발견되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희주는 해킹된 무전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맛본다. 뭘 기대했어 홍희주. 네 인생이 쉬웠던 적이 있긴 해? 어차피 넌 안 돼. 이 세상에 네 편이 하나도 없잖아. 그 와중에 네 편이란 듯 다가와준 백사원. 사원은 사건 접수는 자신이 하겠다며 어떤 관계냐 묻는 경찰들에게 가족이라 한다. 이 사람 제 아내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